그 작가님은 언제 좌회전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분이 이 좌회전의 의미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일에 치이고 힘들고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 좌회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사모님도 계시고 네. 우주도 있는데 외롭다고요? 지금은 우회전. 자, 오늘 북극곰 인스타 라이브 주인공을 소개해드립니다. 주인공은요 사실 책이죠. 버스가 좌회전했어요. 네, 고상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버스가 좌회전했어요를 쓴 고상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가는 부캐고요. 본캐로 이제 선생님으로 재직도 하고 있고 멀리 저 해외 제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작가님 이 버스가 좌회전했어요가 4편이 들어있어요, 그죠? 네,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 5학년이죠. 5학년들, 네. 5학년 친구 4명에 따라서 그것도 좀 특이하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기획하게 되셨나요? 교직에서 만나다 보면 네, 이렇게 계절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네네.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좀 이야기로 담아내고 싶다. 저는 굉장히 참신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모범답안 네 주셔가지고 네 부풀리시더라도 재밌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인공은 5학년인데 독자층은 저학년부터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고상훈 작가님이 문학소년이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딱히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위한 동화책이라기보다는 한편의 풍경화 같은 그런 감성이 말랑말랑하게 계신 작가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버스가 좌회전했어요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완전히 엉뚱하고 막 명랑동화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사실 좀 심쿵하고 놀랐어요. 네네. 처음에 동화가 아니고 동시들이었거든요. 아하. 아마 그래서 좀 서정적으로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네. 주변 분들한테 좀 읽혀봤더니 네. 소질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시에. 그랬어요? 네,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그 행간에 좀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동화를 써야겠다. 네네. 네. 혹시 어릴 때부터 감성 소년이셨나요? 이건 모범답안에 안 나갈 것 같아요. 네네. 책은 거의 전혀 안 읽다시피 했었고. 책을 안 읽으셨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택하게 되면서 피치 못하게 책을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직업 때문에 오히려 책을 보게 되는. 동화책이라든지 그림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자꾸 접하다가 보니까 창작의 욕구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직업이 나에게 책을 선물했다. 거의 그런 책에서 사계절과 아이들의 성장과 연관이 있을까요? 계절을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뭔가 훅 지나가 버리는 네네. 그런 것들이 닮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근데 이게 한 편 한 편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버스가 좌회전했어요의 주인공 이름이 현우든가요? 네. 네, 현우가 버스 타고 학원 가는데 그날 마라톤 대회 때문에 길을 막은 거죠, 그죠? 여기까지는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늘 우회전하던 버스가 좌회전한 거죠. 좌회전해서 좌회전했는데 멋진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네. 작가님도 학원 다니기 싫어하셨나봐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저예요. 그래요? 네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상상했던 일, 영어학원에 가다가 제발 좌회전했으면 좋겠다. 제발 좌회전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여름 토론회는 어떤 내용이죠? 어른들은 여름에 잔소리가 늘어나요. 애들이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 이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네. 잎사귀는 틀렸어. 어떤 내용인지 또 알려주세요. 네, 잎사귀 이제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유명한 작품이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소재인데
그걸 읽고 나서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어떤 한 아이, 서진이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에요. 서진이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었는데 할머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를 잃은 문제가 아니라 딸을 잃은 거잖아요. 딸을 그렇죠? 잃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던 그 서진이가 새로운 차원에서의 그런 삶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작품 중에서 가장 어려운 소재예요, 그죠? 네. 어려운 소재인데 저는 그 소재를 작가님이 아주 담담하게 또 아름답게 잘 풀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작품도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여러 번 읽었는데 마지막에 읽을 때 좀 새로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우주를 임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그렇게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네. 작품이 크게 다가오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이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네. 아주 특별했죠. 어떤 내용이죠? 서진이하고 민서가 이제 진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펼치는데 크리스마스가 목요일이었던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다시 또 학교를 나가야 되니까 네, 네. 이게 싫었던 거죠. 그게 너무 싫어서 금요일에 어떻게 하면 학교를 빠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캠페인을 활용해서 크레타 툰베리의 네. 네. 그래서 체험학습을 내버리죠. 네, 우리도 그 미래를 위해서 금요일 날 시위하겠다. 네, 네. 네, 네, 네. 그러다가 벌어지는 네, 벌어지는 진짜 성장해요, 그죠? 그치, 성장이 제일 뚜렷하게 보이는 작품이기도 하고 왠지 좀 고소하기도 하고 네. 말썽불리에다가 성장하는 네. 이야기여서 그런 또 재미가 있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편의 이야기의 스토리를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왜 계절에 따른 아이들의 성장을 담고 있다고 했는지 아마 이해하지 않으셨나. 네 개의 이야기 중에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버스가 잘 일어났어요. 제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처음으로 썼던 동화였어요. 이게 네. 처음 썼고 이게 공모전에도 당선이 됐었고 그래서 어떤 공모전이에요? 공무원들 이제 문예대전이었는데 거기에서 수상을 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공모전 당선되는 것도 작가로서 또 굉장히 특별한 추억이니까. 맞아요. 네네. 작년에 작가님은 어떤 성장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아빠로서 네.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가 처음이잖아요, 그죠? 아빠 처음이었죠. 네네네네.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예. 학교 일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네. 잘하셨습니다. 네. 하면서 본의 아니게 성장을 이룬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실 우리를 깨우쳐주고 성장시키러 오신 분들이죠.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아이들은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차기작 계획 있으신지 궁금하다는데요? 제가 방학 때밖에는 집필이 거의 불가능해서 네네. 이번에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들 요구가 있었어요. 좀 미래 얘기, 풋풋한 사랑 얘기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계시고. 네, 저기 울고 있는 저 우주 때문에 네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예. 우주야 출연해볼까? 이리 오세요. 네네. 우주. 자, 여기 있는 어린이는요 고우주 어린이입니다. 안녕. 했어요. 안녕했어요. 네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우주는 돌잔치 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마이크. 머지않은 미래에 우주를 이제 화면에서 TV 화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벌써 데뷔했다. 마이크를 잡은 우주가 오늘 데뷔. 인스타 라이브 방송에 데뷔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작가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또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우주도 안녕. 우주 안녕. 우주도 안녕. 안녕.